하시는 것 같은데 키가 많이 작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원래 많이 줄어졌어요. 네, 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이쪽 다리도 전에는 몰랐는데 예. 지금 저 약간 절잖아요. 예, 많이 예, 절은 것 같아. 예. 내가 뭐 약간 저는 게 아니라 많이 많이 저는 절네. 왼쪽은 괜찮으신데 이제 오른쪽만 네, 그러신 거네. 오른쪽. 오른쪽만. 아 오른쪽이 짧아졌네 많이. 따닥따닥거리잖아요. 아 그 딱딱하는 게 그 소리입니까? 네. 자 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비장이 몇 년 만에 뛰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자 지금 몇 년 만에 뛰어보는 거냐고. 자세를 보는구나. 자세를 봐. 몇 년 만에 아이고 하면 10년도 넘었지. 아 10년 만에 지금 뛰어보는 거예요. 걷는 거만 겨우 걷는 거지. 자 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비장이 몇 년 만에 뛰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자 지금 몇 년 만에 뛰어보는 거냐고. 자세를 보는구나. 자세를 봐. 몇 년 만에 아이고 하면 10년도 넘었지. 아 10년 만에 지금 뛰어보는 거예요. 걷는 거만 겨우 걷는 거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저 발이 지금 무지 외반 형태의 발로 변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렇게 이 발이 엄지발가락 여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발이 이제 무지 외발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발이 퉁퉁 부어 있는 것도 부어 있는 거지만 저 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든. 물론 위로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걷지 못합니다. 걸을 수는 있어. 걸 수 있는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거야. 자, 이 발에 통증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납작이를 꼭 붙이고 다니세요. 납작이를 7개, 8개를 쭉 일렬로 쭉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발에 무지외반이 와버리게 되면은 엄지발가락하고 즉 발가락 쪽에 힘을 못 줍니다. 우리가 걸을 때 5개 엄지발가락 기타 등등 5개의 발가락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고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 거의 모든 힘을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면서 걷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염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저렇게 돼버렸으면은 당연히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지 못해.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은 발가락으로 걷지 못하고 뒤꿈치로 걷습니다. 뒤꿈치도 엄지발가락 라인의 뒤꿈치가 아니라 새끼발가락 라인의 뒤꿈치로 걸어요. 계속 걸음을 걸을 때 새끼발가락 라인의 뒤꿈치로 걷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다가 뒤꿈치로 걸을 때 새끼발가락 라인의 뒤꿈치로 걷다 보니까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발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발목에서 찌그덕 소리가 나.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병원 가면 발목의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십자인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몇 단식의 말을 해버려. 이 선생님 같은 이 발의 주인공 같은 경우도 병원 갔더니 발목에 연골이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발목에 연골이 한 개도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 거기다 연골을 집어넣자는 거야. 그럼 연골이 뭔데? 고무 같은 걸 집어넣자는 거야. 이게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를 먼저 땅에 닿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라인을 따라와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힘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뒤꿈치로만 걷는 거야. 이 발가락으로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허리가 아파야 되는 거고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엉치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야 되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도 당연히 한번 누구든지 뒤꿈치로 걸어와봐. 제일 먼저 어디에 통증이 옵니까? 발목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걸을 때마다 발에서 딸그락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연골이 없기 때문에 뼈가 부딪혀가지고 그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이분은 이제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100% 믿고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자 우리 선생님한테 어린 선생님이 그렇게 발목이 아프고 그 발목에 연골 다 달아버리고 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선생님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을 못 주고 뒤꿈치로만 걷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뭐를 해줬냐면은 엄지발가락 밑에다가 우리 납작이 있지 않습니까? 납작이를 7, 8개를 쭉 붙이고 그 다음에 용천, 그 다음에 태충, 용천, 심장, 뒤꿈치에다가 칩을 딱 붙이고 걸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걷기 시작하냐면은 발가락 쪽에 힘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발가락 쪽에 힘을 넣기 시작하니까는 뒤꿈치로 걸어요.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힘이 전이가 됐어요.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힘이 전달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걷고 뛰는 것까지 가능하게 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분 발가락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새빨갛게 지금 성이 나 있는 거 보이죠? 네. 우리는 저거를 이렇게 된 것을 보고서 성이 났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병원 가게 되면 이제 염증이라고 한다고. 무슨 빌어먹으려면 염증이야. 무슨 염증이야. 성이 난 것이 아니고 심장에서 쏴준 피가 발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 줘야 되거든. 심장에서 쏴준 피가 발등으로도 가야 되고 발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소위 병원에서 말하게 되면 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껴있는데 무슨 염증이야. 염증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내려간 피가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걷는 거를 발바닥 전체로 걷지 못하고 발 뒤꿈치로만 걷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발바닥에 충격이 가지 않아. 발가락과 발바닥에 충분한 충격이 감으로 해가지고 펌핑을 해줘가지고 이걸 심장으로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새빨갛게 마치 염증이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이분을 이게 발바닥에 있는 이 붉은색 기운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당연히 엄지발가락 쪽에다가 고무칩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 쪽에다가 태충 쪽에다가 용천 쪽에다가 뒤꿈치에다가 붙여주고 어싱을 딱 해줘야 돼. 다시 문무칩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고 어싱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틈날 때마다 우리 솔라를 가지고 발바닥을 문질러 주게 되면 거짓말처럼 발바닥에 있는 것들이 빨간 것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심장으로 올라가주기 시작해. 그러면서 요 빨간 기운들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살색 기운으로 딱 바뀝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 무릎이 아파서 이제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아무리 뒤꿈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엄지발가락 하려고 해도 이게 무릎이 아프니까 옆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지. 그러면서 오다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무제방이 튀어나오고. 그렇지. 뼈가 튀어나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은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네네. 잘 걷고 싶어. 나는 잘 걷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 걷고 싶은데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에서 이 힘이 어디로 전달돼야 되냐면은 발가락으로 전달이 되어줘야 돼. 네네. 이렇게 딱 뒤꿈치 짚고 이렇게 힘 전달돼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은수 선생님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우리 딸이 얘기하는데 엄마는 걸을 때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이러더라고. 걸으면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왜 질질 끄냐 막 이러더라고 걔가. 나 안 끄는데 그래 끌어. 그러고. 그러니까는 지금 윤주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이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걷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렇지 집중 왜? 왜냐면 이게 뒤꿈치 안 새끼발가락 되니까 라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을 그래 내전근으로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니까 아픈데. 오다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네. 어디에다가 엄지발가락. 밑에다가
밑에다가 붙여줘라. 그렇지. 엄지발가락 밑에다가 6, 7개, 8개를 붙여주고 새끼발가락 밑에다가 새끼발가락은 안 하고 엄지발가락만 했거든요. 새끼발가락 라인 거기도 해줘야 돼요? 저도 7개. 길게 쭉. 그러면 힘이 쭉 전달돼가지고 온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3개, 엄지발. 연골주사를 맞아도 무릎이 아프고 인대 강화 주사를 맞아도 무릎이 아픈데 그럼 이 방법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수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술하면 좋아진대? 그래서 저는 수술은 안 하려고. 아 그러니까 병원 수술하면 좋아진대? 그렇죠. 진짜로?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 완전 100% 얘기는 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말을 싹 교묘하게 피해 그렇죠. 나갑니다. 그렇죠. 완전히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이 뭐 수술이 답이 아니고 그렇죠.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은 인생 동안에 안 아프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안 아프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무지외반이 오신 분들한테 네네. 꼭 해보세요 하는 것이 일단은 엄지발가락 쪽에 이 납작이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한 7개, 8개가 들어갑니다. 7개, 8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납작이를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새끼발가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새끼발가락 라인. 새끼발가락 라인에 여기다가 납작이를 여기 문무치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납작이를 새끼발가락 라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새끼발가락 여기 있으니까 이 라인을 따라가지고 3개가 아니야 여러 개를 쭉 한 10대 개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붙여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가지고 에이 뭐를 만들어 버리자 어싱을 만들어 버리자 했던 거야. 근데 어싱이 만병통치가 아니라고 문무칩이 만병통치가 아니고 어싱이 또 만병통치가 아니야. 분명히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어싱을 하면서도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엄지발가락 쪽에다가 분명히 한 7개, 8개, 9개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새끼발가락 라인에서 이렇게 여기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리에 힘이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어. 수술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 살아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여기를 문문칩을 가지고서 이렇게 엄지발가락 라인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라인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어싱을 사용해주고 그리고 우리 지금 솔라 있잖아. 예? 솔라 블레이드도 있고 볼도 있어. 그걸로 해서 계속 문질러주고 그러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어떤 변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어떡할 거야. 남은 인생은 길고 통증이 1분, 2분만 지속돼도 너무너무 아프거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솔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무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신도 필요해. 자 산삼도 필요하고 그래. 몸에 좋은 건 다 필요해. 자 산삼이든 뭐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뒤꿈치 쪽이 중요합니다. 뒤꿈치 쪽이 아주 중요하거든. 그렇지 뒤꿈치 쪽. 용천은요? 용천도 중요하죠. 용천. 근데 용천 같은 경우 우리가 문무칩 같은 거 붙여가지고 걷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옆 발가락도 발가락 해주면 너무 좋죠. 잘 안 보이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살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저라면은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아주 아니, 강하게. 근데 저한테는 진짜 지금 실전에서는 아주 강하게. 특히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뒤꿈치 쪽이야. 뒤꿈치. 이렇게 뒤꿈치 쪽을 이렇게 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때려주는 것도. 어우 아파. 아파. 요거 없어지면 허리 아픈 거 없어져. 때리죠. 여기 때려가지고 요 통증이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게 되면 허리 아픈 게 사라진다고. 허리 아픈 거. 자, 허리하고 엉치하고 다 이어져 있거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저는 가급적이면 때려주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 여기는 가급적으로 때려주라고.
그렇지. 발바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 영상 속에서 봤듯이 그 빨갛게 성나 있었잖아요. 요 성난 것들이 네. 사라져 버리거든. 지금 보면 살색으로 싹 바뀌거든. 이게 빨갛게 이렇게 빨간 자국이 있으면 안 돼. 다 살색으로 바뀌어야 돼. 자, 이렇게 저희가 저희 교육생들을 따로 모집을 하거든. 교육생들을 따로 모집하는데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문문집을 3세트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어싱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이름을 솔라 동그란 걸 보고 볼이라고 하고 또 블레이드. 자, 지금 현재 영상에 나가는 거는 볼이에요. 볼. 솔라 볼. 요렇게 보내드려. 그리고 이 보내드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몸을 관리하는 거야. 영상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저희가 따로 교육을 진행하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이 바뀔 거라고 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 받고 교육 받고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용촌 하는데 용촌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쏙 들어간 데가 나와. 다시 찾는 방법. 엄지하고 검지 사이끼를 따라서 보면은 뼈 사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쏙 들어간 데가 나오는데 그 들어간 데를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 인자 비슷하게 써 있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 뭐 우리가 침 놓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이제 용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촌은 늘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용촌이야. 용촌을 관리해 주게 되면 용촌이 어디까지 뚫고 나가는 머리에 있는 백회까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용촌에서 백회까지 뚫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막힌 것들을 다 뚫고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 몸에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이 신장에 머물러 있거든. 그 신장의 기운이 어디에 있냐? 용촌에 있어. 이 용촌을 어떻게 자극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장의 기운이 좋아질 것이냐. 또 신장 투석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신장 투석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6월 달인데 뭐 8월 달에 신장 투석 시작하자. 한번 6월, 7월 신장 투석 하기 전까지 죽기 살기로 한번 용촌 관리해 봐봐. 맨발로 하든 돌로 가서 여기를 뭐 하든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든 문무침을 가지고 하든 뭐를 가지고 하든지 여기를 죽기 살기로 관리를 발바닥 전체를 용촌으로 보면 돼. 여기만을 용촌으로 보지 말고 발바닥 전체를 용촌으로 보면 돼요. 발바닥 전체를 충분히 관리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해 봐. 신장 투석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신장 투석 안 한 사람들 정말 많아. 내 주변에 신장 기능이 13%밖에 없어요. 당신 신장 투석 해야 됩니다. 한 사람들 제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신장 투석 안 한 사람들 진짜 많아. 그러니까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문무침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어싱 하고 다니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자, 여기는 용촌은 신장이면서 심장이라고 생각해. 심장도 되고 신장도 되고 부신도 되고 어느 한계 이건 부신이야. 이건 용촌은 신장이야. 용촌은 심장이야. 이런 거 하지 마. 심장도 되고 신장도 되고 부신도 되고 부신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하고 성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하고 키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타 등등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가 발생을 해. 그거는 어디를 관리해 주게 되면 용촌을 관리해 주게 되면 꾸준히 잘 관리해 주게 되면 호르몬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아니 이거 관리해 가지고 호르몬 문제 해결되고 키 성장 호르몬 잘 나오고 여성 호르몬 잘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대박이야. 예? 자, 그다음에 요렇게 5번째 발가락하고 4번째 발가락 요 사이를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요 쏙 들어간 데가 나와.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심장이라고 그래. 따지지 마. 심장이기도 하고 간이기도 해. 따지지 마. 한쪽은 심장이고 한쪽은 간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자, 여기 관리해가지고 간 좋아지고 심장 좋아지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묵무칩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지. 어싱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당연히 어싱도 하고, 그 다음에 묵무칩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교육비를 내게 되면 보내드리는 솔라 같은 걸로도 관리를 해주고, 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옵니다. 네. 자, 오늘은 용천, 아까 그 상이용사 그 네. 회장님, 네. 그 회장님을 좋게 했던 자리가 용천. 여기 용천하고 심장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항상 대뇌라고도 하고 소장이라고도 하는 이 위치, 예? 요 위치.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잘 못 걷고 하시는 분들, 허리에 문제가 있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뒤꿈치 부분, 뒤꿈치 부분, 뒤꿈치 부분, 요 뒤꿈치 부분,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묵무칩을 딱 붙인 다음에 뛰세요. 그럼 이분들이 뛰는 거야. 왜? 갑자기 아프던 것이 안 아프고, 자, 그분 같은 경우는 무지해반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 엄지발가락 정도 힘을 못 넣었거든. 엄지발가락에 힘을 못 넣었었는데, 여기서 딱 해주고 엄지발가락에다 이렇게 네 번째. 예, 납작이를 쭉 붙여놨었거든. 납작이를 쭉 붙여놓고 하니까는, 납작이를 이렇게 여기다 쭉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이분이 안 아프고 무지해봐 있는 데가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그분을 뛰게끔 했던 것이 여기다가 뭐를 붙였고, 납작이를 쭉 7, 8개를 붙였구나. 그 다음에 용천을 관리를 했구나. 그 다음에 심장을 관리를 했구나. 그 다음에 대뇌이면서 소장님 여기를 관리했구나. 그 다음에 뒤꿈치를 이렇게 관리했더니, 그렇게 발 뒤꿈치로만 걷던 분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1km 이상을 걷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지금 이 자리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묵무칩을 갖고 계신 분들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어지간한 허리 무릎 통증은 다 사라지고, 발목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엉치 통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묵무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도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위치야, 위치. 자, 형광등은 여기 위에 있어. 형광등 만진다고 해서 불이 켜집니까? 아니야. 스위치를 건드려줘야 돼.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야. 얘도 스위치 다 이것들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묵무칩이 하는 역할은 스위치 역할을 한다. 스위치에다가 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충분히 이해갔을 거라고 보고, 영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